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23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 옷가게들은 산타 옷을 파는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가게들은 예쁜 꼬마 전구로 장식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산타 인형을 갖다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불교 국가라는 라오스에서 이렇게 많이 크리스마스를 즐긴다고 동남아시아에서 1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흥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캐롤을 들어본 지도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을 앞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26일 밤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같이 지내고 싶었으나 그게 또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26일 밤 늦게 손님을 보내고 밤 12시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침대 위에는 반팔 티셔츠 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매는 작은 가방 하나도 있었습니다. 그때 M이 한 말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너무도 당당하게 선물 사달라고 한 것이 M도 나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옷과 가방을 한켠에 제쳐두고 침대에 쓰러져 잤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M은 자는 나를 깨웠습니다. 혼자서 신이 나서 옷을 내 몸에 대보며 사이즈를 확인을 했습니다. 입어봐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로 산 가방을 자기 몸에 걸쳐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가방에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어깨에 가방을 걸어주며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 너무 낡았다는 것입니다. 제 가방이 낡아도 투미라는 나름 좋은 건데 그 친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비닐로 된 가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는 행동이 이쁘고 고마웠죠. 그리고 하는 말은 자기는 평생 남자에게 선물을 사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돈 버느로 저에게 선물을 사줬다라고 생각하니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나이도 많은 그냥 그런 아저씨인데 왜 좋아하냐, 왜 선물을 사주냐 라고 했습니다. M의 대답은 자기가 볼 때는 제가 좋은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좋아 보였냐고 물었더니 덴사반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한번 하고 나서 저는 카지노를 하는 손님을 잠깐 보러 간다고 방을 났을 때 그때 M이 입고 온 민소매 티셔츠가 너무 추워 보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티셔츠를 하나 골라서 이거 입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두 번째 할 때 하고 싶은 것들은 꼭 M의 허락을 먼저 구하고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여성이라도 너무 과하게 심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손님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콘돔을 끼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는데 승낙해 준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10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저는 M과 한 번도 콘돔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손님과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꼭 사용을 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며칠 일이 없었고 M은 생리 중이라 일을 하러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메콩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거 없는 그냥 싸구려 짝퉁 파는 곳이지만 라오스의 젊은 여자들에게는 그곳이
핫 플레이스인가 봅니다. 그리고 M이 나를 위해 돈을 썼는데 나도 적절하게 보상을 또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시장 안에도 네일 아트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자들 손톱 붙이는 곳은 평생 처음으로 가본 곳입니다. 손톱에다가 길쭉한 인공 손톱을 붙이고 매니큐어 칠하고 장식하는 큐빅도 붙였습니다. 그때 붙인 큐빅의 모양이 나비 리본 모양이었습니다. 저렇게 손톱을 길게 붙이다는 것은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이겠지 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여자들은 손톱을 장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단 하나, 플라스틱 손톱을 붙이는 본드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손톱 붙이는데 무려 45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여긴 야시장이고 오픈된 공간이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밀폐된 동네 미장원에 가지 않았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우리 동네 미장원에 연세 지긋한 분이 라오스 젊은 아가씨와 손톱 장식을 하는 동안 가게에 멀뚱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는 한심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화 없이 중년의 남자가 어색하게 좁아터진 현지 미장원에 앉아있는 모습은 참 어울리지 않고 보는 사람 불편해 보였습니다. M이 가지고 있는 옷은 대부분 낡았거나 야한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업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지요. 아님 배꼽이 나온 짧은 티셔츠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이에 맞게 귀엽고 예쁜 옷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도 하나 사고 원피스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몸매가 날씬한 편이니 스키니 청바지도 어울릴 것 같아서 그것도 사주었습니다. 순전히 제 취향으로 골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는 동안 한 번, 두 번 정도 입고 거의 입지를 않더라고요. M의 취향은 섹시한 스타일의 옷이었습니다. 그런 수수한 옷은 M이 사는 인생과 전혀 맞지를 않았나 봅니다. 저는 공자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예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국입니다. 성격이 유쾌하고 어느 쪽에 발달된 머리를 타고난 편이라 짧은 라오스로도 얼마든지 농담을 하며 라오스 젊은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의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페이스북, 틱톡, 와데버로도 친구가 맺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M이 바람나서 모든 SNS에서 나를 차단했지만 M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M의 친구들로부터 M이 임신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고 가끔 M의 친구의 틱톡에서 M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저와 같이 지낼 때 딱 한 번 입고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부복이 따로 없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사준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버리지 않고 입었다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기도 했고요.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는 의미 있는 날 12월 31일에 나는 손님을 미팅하러 가야 했습니다. M은 오늘은 연말이라 일을 하러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밤 11시에 공항에 가니까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투사이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라오스에 산지 2달이 넘었지만 개인적으로 바투사이에 놀러 가본 적은 없습니다. M은 거의 1시간가량을 몸치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모습은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이가 주는 젊음까지 있으니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투사이로 향했지만 중간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투사이 근처에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었고 바투사이까지는 일정 부분 걸어가야 했습니다.
더 넓은 란상대로가 모두 보행자 거리로 바뀌었고 도로 곳곳에 노점상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하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는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산 고구마, 구운 오징어, 그리고 용안 주스를 먹으며 둘이 같이 연말을 즐겼습니다. M은 용안 주스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9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공항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M에게 오늘 밤에 뭐 할 거냐고 물으니 직장 동료들, 즉 레이디들과 파티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놀아라고 $100를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손님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M은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통화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 그러나 M은 여기 너무 시끄러워 나는 불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금방 집에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30분, 그 30분을 두 번, 세 번 하고 결국 M은 새벽 5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사실이지만 M이 놀고 있었던 그 장소는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인 바로 오스카 클럽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을 하러 집을 나설 때 저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제 준 돈은 어떻겠니? 라고 물으니 파티할 때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100를 나중 일이지만 M은 하룻밤에 500불, 700불 쓴 적도 있습니다. 화류계 여자들에게는 하룻밤에 $100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계 여자들의 돈 씀씀이는 한국 사람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냥 같이 지내기만 하는 애인 사이였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때가 2024년 1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끼알이었습니다.